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첨부 한번 봅시다. 2차 전지 전해질 기업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첨부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데 한번 최근에 왜 얘들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쳐 박을지 쳐 꺾으라 박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주가 추이를 봅시다. 36만 원까지 갔었죠. 21년 말에. 그러다가 22만 5,7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토막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많이 반토막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반토막 나는 종목들에 비하면 뭐 중간 정도 수준이죠.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25만 원 수준까지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30만 원 정도는 과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첨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기술적 지표를 보면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 확실히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빨간불이 있는 거 보니까 막 사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중국 쪽의 문제점들을 외국인들은 보고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생각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잔고 수량이 뭐 20만 주, 21만 주까지 갔다가 15만 8천 주까지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확실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 지금 공매가 줄고 있는데 이 공매의 수급상에서 지금 매수로 잡히는 데가 국내 기관 투자가라는 거죠. 즉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를 계속 치고 공매도를 늘렸다가 이제 환매수를 꺾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꺾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25만 원까지는 도전을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반등에서 올라오면 그때 한 30% 정도는 줄이고 그 다음은 견디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 그 다음에 전해액 이쪽 이제 부수적인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5만 원까지는 견딘 다음에 30%를 팔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번 동사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기업인가 한번 봅시다. 2차 전지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동사는 2007년에 설립되어서 전자 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총 4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죠. 전자 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전자 소재는 TV, 휴대폰 등 LCD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식가액과 식가액에 들어가는 핵심 첨가제와 반대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다. 즉 식가액, 전자소재는 특히 LCD하고 OLED를 만들 때 들어가는 식가액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2차 전지는 전해질을 사용되는 리튬이온을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전해액은 전해질과 용매와 첨가제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뒤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약품 소재로는 의약품 원료 및 중간재를 생산하고 정밀화학은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자 소재와 2차 전지 소재가 동사의 핵심 사업부이고 핵심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을 제외한 제품을 기준별로 각 사업부로 나누어 보면 전자 소재가 59.1%, 2차 전자 소재가 25.9%, 의약품, 정밀화학이 각각 5%,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와 전자 소재와 2차 전지 소재가 동사의 핵심 사업부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사업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 몇 가지 단어 정의가 있는데 전기 분해 시 전해조에 넣어서 이온 전도의 매체 역할을 하는 용액을 전해액이라고 그러죠. 식각 공정, 뭔가 깎는 거죠. 포토 레지스트에 피복되어 있지 않는 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이 식각 공정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촉매제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화학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주로 LCD와 OLED. 그렇다면 동사는 LCD와 OLED 비즈니스, 전방산업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동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도 이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SO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핀 on 하드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하부에 적용되는 막질로서 후속, 후속 에칭 공정의 적절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며 미세 표현의 정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원하는 막질에 잘 전사되도록 돕는 재료가 SOH라는 거죠. 네, 스핀 on hard mask.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동사 분석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론적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양극재가 전체 가격의 36%, 음극재가 전체 가격의 13%, 전해액이 전체 가격의 14%, 분리막이 전체액의 9%, 기타가 28%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 배터리 가격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동사가 속해 있는 것은 이 전해액이죠. 이 전해액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첨가제, 전해 질, 유분, 3대 3대 3 이런 식으로 대칭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동사는 이 전해액을 만드는 데 3대 요소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는 전해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해액과 전해질을 똑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전해액이 훨씬 더 큰 거죠. 전해액은 전해질과 용매인 유분과 첨가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해질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이렇게 다양한 전해질로 사용되는데 현재 이 다양한 전해질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죠.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또 뭐 퀄리티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P전해질, 6브라 인산리튬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이 P전해질인데 지금은 현재는 F전해질이나 D전해질도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전해액은 이게 큰 개념이죠. 전해액은 전해질과 용매와 첨가제로 이루어졌다. 양극에서 전자가 음극으로 가는데 여기에 전해액을 채우는 거죠. 이 전해액은 전해질을 보통 리튬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LiPF6, 6브라 인산 리튬이 일반적인 P전해질의 대표적이죠. 리튬이온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첨보이다. 여기에 유기용매를 섞고 첨가제를 넣어서 전해액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전해질, 전해액 내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물질이 전해질이다. 이것을 생산하는데 P전해질의 LiPF6 6브라 인산 리튬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첨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보라든지 엔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전해액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해액들의 특징을 한번 쭉 이렇게 전해질들의 특징을 한번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구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각각 다르구나, 특징들이 뭐가 있구나, 고출력인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수명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러한 특징들을 보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LiPF6, P전해질의 가장 대표적인 6브라 인산리튬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을 상승이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재들을 사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에서 사온다는데 먼저 중국이 이 가격대를 올리니까 이러한 기본 소재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하나. 두 번째, 중국이 봉쇄 정책을 하면서 또 이거 생산이 잘 안 되면서 가격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러한 것을 사서 6브라 인산 리튬이나 다른 전해질을 만드는 동사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오는 원재료라든지 원재료 수급이 너무나
이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가격이 올라가고 불안한 가격에서 전해질을 만들어서 가격 전가력이 크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가격 전가분을 인상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의 이치가 아닌 거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실적과 수익이 떨어지면서 동사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양극재만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나머지 음극재, 뭐 전해액, 전해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가격을 전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의뢰일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 양극재만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을 보면 2차 전지와 전자, 소재, 기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22년 전체 3,512억 중에서 2차 전지가 2,522억, 시가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죠. 전자 소재가 774억, 2차 전지가 2,522억. 그래서 동사는 2차 전지 이 매출액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면 총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에는 506억 정도 이익이 났고 올해는 665억. 내년에 이제 네 자릿수가 나는데 1,000억이 넘는데 과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의 핵심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중국에서의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가격 전가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쟁력에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무심할 수는 않는 거죠. 이런 면에서 소재업단의 상황이 향후에 지금보다도 살짝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치열한 경쟁이 심하다. 이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숫자적인 측면을 봐서는 동사의 내년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25만원, 30만원 정도 수준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기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한번 기다리고 장이 나쁘지만 않다면 30만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칠 확률은 있어 보인다. 이게 제 생각이죠. 동사의 중국 첨가제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 점유율을 보면 비클,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가 42%, 다음에 기타 이제 전동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22%, 기타 첨가제 시장이 36%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동사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2차 전종 제품 내 배출 비중을 보면 P전해질이 가장 크죠. 네, 그 다음에 F전해질, P전해질, 그 다음에 기타 전해질, 첨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LiF6, 6불화 인산 리튬 이게 LiPF6가 가장 중요한 동사의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2분기 실적을 한번 봅시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3%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다. 2분기 매출액은 654억, 영업이익은 121억으로 기정 추정치 대비 17%,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9% 하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139억을 예상하는데 121억이 났으니까 한 17% 정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첨보의 2차전지 소재 절반 이상을 구매하는 중국이 봉쇄 영향으로 4월과 5월 전액 업체들의 원재료 구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만 6월부터 전액 및 셀 업체들이 소재 구매를 재개해 최악은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 LiPF6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은 3개월간 48% 하락했고 첨가제인 VC나 FEC에 사용된 첨가제 가격도 동기간 42에서 45% 하락을 했다. 제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LiPF6가 크게 오르다가 하락을 했네요. 그렇죠? 아까 그래프 보셨죠?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은 반대로 꺾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전해액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2분기 2차전지 소재 추정 매출액은 412억이다. QOQ로 마이너스 37%나 되는 거죠. 6월 하반월 이후 리튬염 가격이 안정화되고 3분기에는 유럽 및 미국의 2차전지 생산 정상화로 첨보의 리튬염 출하량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겠냐?
2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평가를 되고 있다. 주가는 천천히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3분기에는 중국 봉쇄에 따른 실적 악화에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역시 핵심은 봉쇄가 풀리냐 안 풀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직 구매력 감소가 전기차용 2차 전지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첨보의 고성능 리튬륨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적 구매력 감소가 전기차용 2차 전지에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올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2차 전지에 들어간 전해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간 연평균 EPS 증가율 추정치를 기존 38% 대비 29%로 낮춰 잡아서 이익 증가 모멘텀이 살짝 약화된 점도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내년에 LIFSI 채택 증가와 LIPO EF2 이익률 개선, 국내 첫 첨가제 대량 양산 업체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런 점은 향후에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P전해질, 기타 다양한 F전해질 이런 전해질들의 사용량이 늘 것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동사의 전해질을 가져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중국 전기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인데 중국이 봉쇄가 되고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공장이 셧다운되는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나쁜데 3분기에는 다른 다양한 고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량을 늘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전기차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전지를 만든 배터리를 만든 기업이 납품하는 기업들의 단가를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오히려 후려쳤으면 후려쳤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풀리고 중국 봉쇄가 풀리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가 되고 다양하게 가격이 높은 전해질이 또 시장에 팔리고 이러한 선순환으로 가야 동사가 36만 원까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첨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보고 있다. 25만 원까지 버틴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 첨보에 대해서 콜 분석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